현재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해상연합훈련은 해양대특수작전훈련이라고 2022년 9월 28일 미 해군 제7함대 대변인인 조셉 케일리 소령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단순히 연합훈련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7함대의 공식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훈련의 목적에 관해서는 주한미 8군은 합동군 파트너와 함께 해양대특수작전 훈련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원문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첫 번째 7함대 제70 임무부대이자 미 해군 제5항공모함 타격전단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제5항모비행단 미사일 순양함 CG-62 챈슬러즈빌입니다. 두 번째는 7함대 제71 임무부대인 미 해군 제15 구축함 편대 소속의 미사일 구축함 베리함과 벤폴드함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제7함대 제72 임무부대인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P-8 포세이돈을 운용을 하는 미 해군 제1초계 정찰 비행단입니다. 네 번째 역시 제7함대의 제74 임무부대로 괌에 주둔하며 6척의 LA급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을 하는 미 해군 제7 잠수함 전대입니다. 다섯 번째, 평택 캠프 험프리즈에 주둔하며 CH-47 수송헬기를 운용을 하는 주한미 제2사단 예하 제2전투항공여단 제2항공연대 3대대 B중대입니다. 이 부대는 2022년 9월 20일에서 20일 사이 남한강 강습 도하 훈련에서 IRB 교저를 항공 수송을 한 부대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산 제51 전투비행단과 군산 제8 전투비행단을 지휘하는 주한미 7공군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참가를 했으며 여덟 번째는 세종대왕, 서해 류송룡, 충무공 이순신, 대조영, 강감찬 함으로 구성이 된 해군 제7기동전단 제71 기동전대장이 참가를 했습니다. 공개된 훈련의 내용은 7가지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교류, 대잠 및 대지상전 훈련, 특히 이 대지상전 훈련이 중요한 점입니다. 통신, 대공방어, 승선, 연합실탄 사격, 대함, 대형 항해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를 한 주한미 육군의 헬기 착함 훈련은 헬리콥터 조종사의 항공모함 비행갑판 착함 능력 인증과 항공모함 승무원의 헬기 착함 유도 능력을 인증하기 위한 승선 훈련의 일부일 뿐입니다. 공개된 훈련 기간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해양대특수작전 훈련을 진행하고 9월 30일에는 한미일 3개국 연합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훈련의 장소는 7함대와 주한미 8군 제2전투항공여단은 훈련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의 도입부에 영상의 촬영 장소와 시간을 동해 어느 해상 13시로 표시하고 있고 영상에 나타나는 지형을 본인이 확인한 결과 포항시 장기면 영암 1, 2의 포구임이 확인이 됩니다. CH-47 비행속도가 282km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의 2022년 9월 27일 현재 위치는 영암 1, 2 포구에서 최대 250km 이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일본 오키 제도 인근이 되므로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영상 속의 CH-47이 비행 방향이 남동쪽이고 항모 뒤쪽으로 민간 선박에 식별이 되므로 울산 앞바다 40km 이내의 해상으로 최종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30일 실시가 되는 한미일 3개국 연합 대잠수함 작전 훈련을 위해 북동 방향으로 이동 중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훈련이 대북 메시지냐 아니면 대러시아 메시지냐 그것도 아니면 북한과 러시아를 복합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보급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 중 일부가 동해상 훈련 중에 항공모함 레이건이 급유선 USNS 유콘으로부터 해상급유를 받은 점을 부각시킨 것이 있습니다. 레이건은 핵 추진이므로 항모의 추진을 위해 급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USNS 유콘의 급유는 탑재 전투기의 항공유의 그 보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동해상에서 함재기의 대규모 항공작전이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발견이 되는 몇 가지 의문점들입니다. 첫 번째, 왜 훈련의 이름이 해양 대특수작전이었을까라는 점과, 두 번째, P-8 포세이돈을 운용을 하는 72 임무부대와 LA급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74 임무부대가 왜 투입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함 훈련 기종이 왜 주한미 육군의 CH-47 치누크였을까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본인의 해석은 첫 번째 훈련의 이름에 관해서는 이 대해양 대특수작전의 의미에 있어서 미 국방부는 훈련의 이름에 Naval Ocean Sea를 사용하지 않고 Maritim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발간을 한 영영사전을 보면 그 Maritime의 의미는 첫 번째, 바다에서 인간의 활동과 연관이 된 이라는 뜻과, 두 번째, 바다 또는 가까운 해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그저 해양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영미권에서는 이 단어의 뜻을 해안 또는 가까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된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훈련 이름이 Maritime Counter Special Operation이라는 뜻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듯 해상에서 수행이 되는 대특수작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가까운 바다 또는 해안에서 벌이는 특수작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적국의 특수작전은 제한적 국지전이며 당연히 화생방 무기를 포함을 한 비정규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 72 임무부대가 투입이 된 이유는 제가 전술한 그 1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까운 바다 또는 연안, 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대 세력의 도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정찰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4 임무부대가 투입이 된 이유는 적대 세력의 메리타임 특수작전을 감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 명칭에 대응, 그 카운터라는 말이 들어있으므로 적대 세력에 대한 무력 대응을 위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4 임무부대, 즉 미 해군 제7 잠수함 전대는 미 해군 특수작전부대인 네이비 실이 특수작전을 위해 침투를 위해 사용을 하는 소형 잠수정인 미니 서브를 운영할 수 있는 세 척의 LA급 잠수함 중에 SSN 766, USS 샬럿을 보유하고 운용을 하는 부대입니다. 이 USS 샬럿은 림팩 2022에도 참가를 해서 한국 해군의 특수부대인 실과 연합훈련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관련 영상도 미 국방부가 공개한 게 있습니다. 착함훈련 기종이 왜 미 육군의 CH-47이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한미 육군이 보유한 헬기는 UH-60과 UH-64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꼭 집어서 그 수송 헬기인 CH-47F가 항모에 착함을 했습니다. 항모 레이건에는 C2 그레이하운드와 CMV-22B 오스프리를 운용을 하는 제30 함대 보급 비행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 육군이 CH-47을 동원한 인원과 화물의 수송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CH-47이 수송할 병력과 화물은 항공모함이 아님이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송 헬기는 전투병력의 같은 경우에는 33명에서 55명을, 부상자의 경우는 24개의 들것과 3명의 의무인원을, 화물의 경우에는 10.8톤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풀 수 있는 핵심은 착함 훈련을 실시한 CH-47이 미 육군 특수작전 비행대가 운용을 하는 MH-47G와 거의 동일한 기체라는 겁니다.
이 경우 훈련의 이름에 대특수작전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과 동원된 기체가 CH-47F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CH-47F의 전투 반경은 약 370km로 알려져 있지만 유사시 헬기들은 대공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지표면에 근접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지형을 따라 굴곡을 따라서 하이 앤 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공개된 지원보다 많은 연료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평택, 평양을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전투 반경은 250km 내외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평택에서부터 항공모함까지 비행을 한 거리가 약 300km입니다. 평택과 평양 또는 평택과 원산의 거리가 250km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시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해양대특수작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를 이용하여 가까운 연안, 해안 등에서 국지전이나 화생방전 같은 비정규전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2년 8월부터 종교계와 언론계의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현 정권의 국방정책에 균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적 이익보다는 정당적 이익에 기반한 정치인들의 인민전선 전술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가 훈련 명칭을 해양 대특수작전으로 결정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중동부 전선에서의 국지도발 등이 그동안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참으로 어려워지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